아침에 무조건 윗골이 될 거다. 2번 스탠다드 심사가 나오면은 이게 10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10개월이란 얘기는요, 앞으로 주가가 빌빌 걸려도 나중에 4달에서 6달 정도 남기고 올려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2달에서 8달, 진짜 길긴 6개월까지도 조금 이 HLB 자체로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조금 횡보할 것 같다. 근데 이후에는 어쨌든 공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괜히 불안감 가지고서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재료 소멸이 어쨌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좋은 하루이면서도 조금 뭐랄까 답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HLB 이야기랑 그리고 시장 전광판 보면서 이런 좀 시장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HLB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제가 사실은 주말에 그 회사 공지 보고서 입이 간질간질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리뷰를 하고 싶은데 요거 가지고 하면 제가 결국에는 정치인의 연설을 그냥 막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 뇌피셜이에요. 결국에 팩트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떠들고 막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타제 분들한테는 요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남겨드린 겁니다. 이거 베타제 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단에 이렇게 요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뭐 종토방이나 카페 단톡 등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지고 막 뭐 발생해 하면은 뭐 안 좋은 의미고 뭐 악재고 호재고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그래 봤자 그냥 대표가 나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잡소리라고. 그래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다만 이 공지 시간이 토요일 8시였어가지고 저녁에, 야 그럼 주주분들 저녁에 그냥 피말려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주요 사항이 발생한다 뭐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그냥 상세히 알리고자 하니 막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완전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적어도 패스트 트랙은 좀 아닐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쨌든 뉘앙스에 대한 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대응 방안에는 일단은 1번 패스트 트랙이 나왔을 때의 대응, 2번 그리고 스탠다드 심사, 오늘 스탠다드 심사로 결과가 나왔죠. 요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류 보완이 나왔는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시나리오 많이 그렸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아침 월요일 장전에 발표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서류 보완이 나오더라도 요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 방안을 베타즈 여러분들한테 짜 드렸고요. 제가 베타즈 전체적으로 HLB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책임감 있게 리뷰를 좀 해드린 거예요. 브리핑도 해드리고. 4번 데이터백. 너네 임상 다시 해라. 이건데 이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HLB가 이 가남 임상 3상을 에스모에도 데릴 것 같고 아스코에도 데릴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프리 NDA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안 될 거 가지고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데이터를 대표가 이렇게 발표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 저도 공지 보고서 굉장히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뇌피셜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 카더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호재다 악재다 막 이렇게 내 뉘앙스로 분석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대표님이 좀 이렇게 나오셔서 녹화 방송을 했는데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본심사에 착수를 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응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게 2번 대응이잖아요. 1번은 패스트트랙이고, 자 근데 스탠다드 심사로 갔습니다. 결국에 이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심어줘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 게 좀 있었고, 여기서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대응 방안 이렇게 장 전에 스탠다드 심사 돌입입니다 하고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토요일에 스탠다드 심사에 대한 거를 그냥 공지를 해버리면은 주말 동안 뭔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게 희석이 되거든요. 호재 희석이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도 대표님이 장전에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야 뭐야 패스트트랙 아니잖아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일단은 본심사 통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아침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감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금 아침에 한 것 같고, 저희는 이거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침에 보니까 제가 라방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본심사도 우리 베타즈 여러분들이랑 보고, 제가 아침 방송 잘 안 여는데 제 매매 방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왜 캐치를 했냐면은 여기서 제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대응하세요. 대응해 대응해 몇 번을 외쳤습니다. 대응하라고.
대응해. 그리고 베타 여러분 게시판에도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음. 그러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건 34,200원을 좀 오늘 종가에 지키는지 보자.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윗골이 될 거다. 2번 스탠다드 심사가 나오면은 이게 10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10개월이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주가가 빌빌거려도 나중에 4달에서 6달 정도 남기고 올려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2달에서 뭐 길게는 3달, 그리고 진짜 길게는 6개월까지도 조금 이 HLB 자체로 모멘텀으로 올라가긴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조금 횡보를 할 것 같다. 근데 이후에는 어쨌든 업종빨로 올라갈 수가 있다. 어쨌든 본심자 들어갔으니까 기대감이 실리겠죠. 내년 빠르면은 한 5월, 늦으면은 7월쯤에 이제 본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뭐냐? 재료 소멸이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든 것 같죠? 우리 베타즈 분들이랑 많이 떠들었는데 요 HLB 얘기 가지고 셀트리온이랑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패스트 트랙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되면은 이러면은 1월이나 2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패스트 트랙 지정되는 거 자체가 조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통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런 재료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스탠다드 심사를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안 되는 게 좀 이상한 거였거든요. 근데 공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괜히 불안감 가지고서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재료 소멸이 어쨌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50% 정도 차익하자라고 했다가 이거 딱 장중에 여기서 딱 땡기는 거 보고 그리고 HLB가 아니라 HLB 테라피틱스랑 HLB 제약 이게 VI 걸렸었거든요. HLB가 장초에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서 여러분 70%까지 차익합시다. 강조했습니다. 3분의 2까지. 그래서 비중이 15%인 분들은 5% 남기고 다 파시라. 왜냐면 이게 또 눌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좀 장대 음봉을 때리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을 잡고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재료가 나온 건 맞아요. 이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원체 시장 자체가 오늘 반도체를 땡기다 보니까 얘네가 모멘텀을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좀 패스트트랙이 아니더라도 그냥 스탠다드라도 뚫은 건 뚫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대단한 걸 한 거예요. 사실은 가남삼성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옛날에 신라젠, 텍사백 이거 실패했잖아요. 삼성에서. 근데 지금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이랑 같이 해가지고 벌영투 해가지고 가남성상에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좀 허가 받을 가능성 꽤 높거든요. HLB 제가 그 이것저것 따져보고 막 데이터 같은 거 보고 이랬을 때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적어도 이 박스에 있으면은 여기 상단에 좀 머물렀어도 되지 않나. 너무 오늘 많이 뺐다. 좀 약간 과매도성이 있었다. 좀 이런 거 억울하다. 뭐 공매도가 뭐 푹푹 때렸으면 뭐 할 말 없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들은 HLB의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한 200일선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남은 물량도 버텼다가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조금 내일 당장 이렇게 절반 이상 34,000 구간을 회복해주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끌다가 제약 업종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짙게 듭니다. 짙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HLB에서 공매도 오늘 45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임상 3상에 대한 하방 배팅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 재료가 나올 게 없으니까. 빨라도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은 무수히 많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공매도가 그냥 폭격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NDA 한 날입니다. NDA. 이거 신청한 날 5월 16일. 신청인데 5월 17일 이렇게 떠서 쭉 땡겼는데 바로 음봉 때렸지만 또 이렇게 말아 올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때 제약 업종이 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빨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근데 지금도 그 빨로 제약 업종 빨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HLB가 업종적으로 따지면 셀트리온 제약이 2위고 HLB가 제약 업종 지수로는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약업 업종이 조금 약간 바이오 쪽으로 흐름이 온다고 하면은 HLB가 충분히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예전처럼 6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이런 흐름은 일단은 빠그러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결국에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계속 박스권이죠. 여기서도 올랐다가 오늘 하루 내셨으니까 박스권이죠. 그냥 여기 하단 박스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재료 부각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서제약의 BLA가 아마 이번 달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에 요거까지 조금 좋은 반응이 오면은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아무래도 좀 공존해 있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재료 부각이 안 받았지만 실제로 오늘 이제 장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사후 해석이 일어나서 좀 좋은 기대감이 실린다고 하면 또 좋은 흐름을 다시 보일 수 있어서
뭐 어쨌든 우리 방 분들은 보니까는 250원에서 500원 요 사이 팔으셨더라고요. 와, 그래도 이거 얘기하시는데 진짜 꼭지 잡았다. 대단했다. 제가 얘기는 했지만 위로 깔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거의 최꼭지를 파셔가지고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잘하시는 것 같다. 제가 알려드렸지만서도 제가 이거 아침에 톡한 다음에 무조건 윗골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2번이 나오면 스탠다드 심사가 나오면 근데 그거대로 갔습니다. 일단 오늘 HLB가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에 서류 보완이나 이런 리스크적인 게 아니라 일반 심사에 돌입이 된 거기 때문에 파일링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흐름 좋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남 같은 경우는 그 영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영역이 그 무주 공산이에요. 지금 다른 빅파마들도 가남 공략을 못하고 있어서 일자 치료제 요거 통과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명이 엘라바거든요. 미국의 엘라바라고 이제 미국 법인인데 HLB에 미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미 벌써 상용화하려고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물론 HLB가 리버세라님 예전에 위암으로 삼상 갈 때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런 시그널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자신이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니까 HLB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오늘 빠졌다고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어쨌든 최악을 면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대감을 안 줬으면은 오늘 주가 좋지 않았을까. 통과만 됐으면. 그냥 오늘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음봉이 조금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오늘 하루 종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별로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남겨드렸어요. 막 사례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 어떻게 하고 몇 퍼센트를 던지고 막 이런 거 디테일하게 남겨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연 이유는요. 사실은 이 뉘앙스를 공지 뉘앙스를 보고서 3대 7이었어요. 이게 통과, 일반 심사, 스탠다드, 그리고 이게 서류 보완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근데 사람들이 통과가 되면 괜찮아. 말 잘 들어. 왜냐면 그 차익권,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차익 보고. 근데 손절은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서류 보완도 어떻게 시그널을 준지 대표님이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진짜 안 좋아. 그런 걸 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혹시 모르면 손절시키려고 좋은 구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려고 오늘 아침 방송 열었던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급할 때는 여러분 또 저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봐주니까 이럴 때는 좀 제가 코멘트 드린 거 잘 참고해서 좋은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 얘기는 사실 뭐 길게 할 게 없어요.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서도 그렇고 계속 2시간 내내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한다는 이런 전망이 있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헬스케어랑 먼저 하는 게 셀트리온 주가에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제 라이브에서. 그리고 이제 HLB 얘기도 한참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1번 이벤트고 이게 2번 이벤트인데 이것까지 통과되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업종 쪽으로 좀 짜증나는 흐름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 좀 오늘 HLB 주가도 주가인데 이 HLB의 영향력이 굉장히 제 업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행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오늘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이하로 빠졌어요. 시장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 투자자들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서 1270원 이하로 떨어졌죠. 제가 지난 일요일 7월 9일 라이브에서 이야기 드린 게 주제가 환율과 바이오 지수의 관계였습니다. 어제도 이거 좀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 지금 환율이 빠질수록 우리의 시간이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7월 26일 이때 FOMC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 마지막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표 때문에 경기 지표 때문에 금리 인상 하더라도 9월 금리 인상이 아니라 11월에 금리 인상 할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막연히 금리 인상 계속 때리다가 인플레 잡으려다가 경기 지표 그냥 작살나면서 경기 침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면은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 2회 금리 인상으로 종료한다는 표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이 이렇게 눌릴 때 3회 얘기를 파월이 하면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좀 눌렸었는데 3회 일단 배제가 됐어요. 경기 지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 2회가 이제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골디락스 표현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썼었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골디락스는 아닙니다. 지금은 잠깐 불안불안해요. 왜냐면 경기 지표가 아직 다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았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좀 과하게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 잡으려다가 경기 지표 작살나는 게 하나 보이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완벽하게 끝나고 뭐 인하 한해 만에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조금 좀 오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도 이런 거 브리핑 들었죠. 요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얘기도 쭉쭉 남겨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미국의 흐름을 보고서 에너지주나 전통주, 반도체 이런 업종보다는 헬스케어나 개별주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았는데 하나만 맞고 하나 틀렸어요. 오늘 테마주가 좀 극성이었거든요. 오늘 뭐 곡물주, 흑해 협정 때문에 흑해 이거 협정 때문에 곡물주 좀 설쳤고요. 그리고 로봇 그리고 오늘 AI, 챗 GPT 이런 애들이 설쳤는데 저는 이런 애들이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것 좀 설치는 것 좀 의심이 간다. 오늘 약간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좀 열렸고 이거랑 더불어서 헬스케어보다는 반도체 업종의 날이었다. 오늘 반도체가 진짜로 힘이 좋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전광판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 뭐 환율 짱짱하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엄청나게 좋고 대만은 좀 강하게 나갔고 뭐 비트코인 뭐 그냥 무난무난하죠 지금 수준이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안정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약간 숨고르기 시장을 가져갔고 소형주 러셀 시장만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도 쉬었거든요. 반도체 쉬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장비주를 위주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업종지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전광판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광판이고요. 일단 오늘 테마주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테마주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면 이제 건설주도 좀 움직였고 건설주는 뭐 테마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곡물주 근데 윗골이 달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흔든다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보면 음봉. 근데 이게 빠지는 음봉이 아니라 위에서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음봉이죠. 이런 거 다.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음봉을 좀 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주주들을 조금 자꾸 유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이쪽으로, 근데 이거 사실 차트 같은 거 다 찍어보면 시세 난 게 전혀 없거든요. 시세 전혀 안 나는데 이렇게 흔들기만 좀 많이 한다. 시세 내는 척 이런 거. 그리고 방산주는 이제 대통령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이쪽 순방 일정 실망감으로 이렇게 좀 추례가 나왔고 원전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로봇주랑 그리고 챗 GPT 막 이런 애들 좀 오늘 올랐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올해는 끝났어요. 24년엔 모르겠는데 23년에 끝났다고. 하락장 한번 와야 돼. 하락 한번 쭉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땡길 때 그때는 모르겠어. 그때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 못 간다고. 이거 그냥 꼬드기예요. 꼬드기. 지금 보면은 살살살 이제 마지막에 밀리는 모습 보였네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쫓아가시면 나중에 고생하실 수 있다.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오늘 초강세였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 얘네가 좀 되게 셌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쉬고 오늘은 그동안 못 갔던 장비주. 저는 장비주가 올라가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얘네가 안 올라간 게 좀 이상했었다. 사실은 특히 테스, 유진테크, 주성, 어닝, 아이패스. 얘네는 좀 안 올라간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좀 마지막으로 좀 올라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후공정이나 뭐 패키징이나 아니면 소재 이쪽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뭐 업종 지수 대비 그냥 올라온 것 뿐이지. 디스플레이는 진작에 끝났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얘네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네에서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차익이 나오니까 특히 코리아 서킷 금요일날 시외가에 막 7% 가고 막 상가 가려고 그러고 시에 설치더니 오늘 이렇게 좀 윗골이 달면서 눌렸죠, 음봉으로. 그러니까 요런 거, 그 TLB, DDR5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차익이 나온다고. 그러고서 이제 섹터가 옮겨가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 얘네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디자인 하우스도 오늘 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온칩스도 이제 올 만큼 왔습니다, 이런 애들. 코아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올릴 게 별로 없으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순번표 제대로 제가 2차 전지도 순서대로 막 올라간다 했죠.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와, 씨, 알바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막 이런 말 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장비주가 원래 먼저 가야 되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반도체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 시대 못 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오른 거는 그동안 이 친구들 파운드리나 뭐 기판이나 DDR5 뭐 디자인하우스, 오사트, 팹리스 이런 애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HBM이나 이제 장비주가 실제로 많이 못 갔거든요. 뭐 테스 이런 거 솔직히 주가 좀 말이 안 됐었다. 반도체 업종 지수에 비해서. 그런 거에 대한 키높이가 맞춰지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 안 갔던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JYP도 이제 고점 찍혔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얘가 시총 4.8조까지 갔어요. 코스닥 4위까지 갔었다고. 얘의 그 시장 파급력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에너지주나 이런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철강 약했고 조선주 힘쓰기 힘들죠. 그리고 에너지주도 당연히 힘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에너지주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은 애들이 진짜로 2차전지 쭉 한번 갔죠. 반도체 쭉 갔죠. 그리고 엔터도 뭐 갈 만큼 갔거든요. YG도 뭐 이슈 다 받고 JRP, SM, 하이브 다 갔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CJ, CGV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 다 못 가죠. 여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조선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결국엔 에너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남은 애들 따지면은 결국엔 뭐 테마나 리오프닝
아니면은 뭐 바이오 뭐 요런 애들 건설 올라갈 섹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가 메리트 받는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갈 때가 돼간다. 한 4개 정도 사이클 정도 돌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도 많이 흔드는 구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그냥 뭐 흔드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반도체가 진짜로 미친 듯이 올랐었다. 그리고 이렇게 업종 지수 보면은 정확하게 반도체가 눌릴 때 종합 지수는 별개로 움직이죠. 반도체가 눌릴 때 바이오가 올라오고 바이오가 뱉을 때 반도체가 올라오죠. 결국엔 지금은 IT랑 그리고 바이오 간에 한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IT에서 수익 날 만큼 났으면 그 다음에 돈 뱉어서 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뭐 게임주가 될지 주도주가 뭐가 될지 다시 뭐 조선이 갈지 2차전지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진짜 반도체 또 가면은 바이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길래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얘가 문제예요, 얘가 금요일 종가에 고가 마감을 했어요. 종가상 최고가 마감했거든요. 얘는 그럼 이제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지금도 여기서 요렇게 갔다 요렇게 죽는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만큼이 더 간 거예요. 더블을 더 갔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계속해서 불균형적으로 움직일 거다. 또 오늘 시총 상위주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시총 상위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약세 보였죠. 이런 애들 살짝 강세를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총 상위주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반도체로 갔다. 반도체는 시총 상위주 포진하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HPSP 이거 하나 있네요. 요 정도. 리노공업이랑 요 정도인데 얘네는 그렇게 강세를 안 보였죠. 결국에는 이쪽에서 돈 빠진 게 IT로 간 거라고. 그래서 IT가 조금 쉬는 흐름 보이고 여기서만 2차 전지에서만 돈을 뱉어내도 다른 섹터들로 쭉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떠한 계좌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매우 개선될 수가 있다. 좀 이런 걸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시총 상위주가 다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시총 상위주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숨고르기 정도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어요. 코스피가 한번 쉬어갈 자리예요. 미국이 금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 우리 시장이 내일 정도까지 우리도 이렇게 급하게 올렸잖아요.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세게 갈 겁니다. 어디까지? 2720까지 노래 부르고 있죠. 못 가도 2700원 한번 찍으러 갑니다. 이거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뚫으면 안 돼요. 그냥 툭툭툭 찔러가지고 뚫어 나가야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거 시각적으로 계속 유지하고요. 이 시선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금요일날 요거 눌렸지만 나쁘지 않다. 물론 갭으로 이렇게 뚫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저항받는 구간에서 저항받는 거다. 이거 파란 라인 잡아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하루 정도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을 터치하고 다시 땡겨 올렸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 코스닥은 내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부터 당장. 가지고 요번에는 요거 돌파 시도를 한번 하지 않을까. 돌파를 근데 사실 못하더라도 오늘 보면 반도체 2% 올랐거든요. 근데 다이오드 0.5% 빠졌어요. 네, 코스닥은 보합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2차전지 상위주에서 조금 뱉어낸 거예요, 물량을. 돈이. 원체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에서 돈을 뱉어내다 보니까 종합지수는 못 가는데 오늘 반도체 불 뿜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정리해보자면.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 제가 라이브 때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 위로는 보고 싶지 않다. 이 파란 라인이 기준인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정도 이 위에는 저는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고 싶지 않다. 여기선 조금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쏘면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윗꼬리 이런 걸 보면은 세력이 머리끄댕이 잡고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고. 놓으면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안 움직이던 장비주까지 움직였어요. 실제로 이 시세 자체가 비메모리 요 계열이거든요. 파운드리, 팹리스, 뭐 오사트, 디자이너스 요런 애들로 땡긴 거예요. 뭐 어닐링, HBM 특히 HBM 이런 애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요런 애들로 땡긴 건데 이제 걔네가 조금 실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파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죽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숨쉬기가 필요하다. 요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여기 구간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거 쉽게 이렇게 안 뚫어준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눌렀다가 가든 흔들기 나온다. 대신 이틀 정도 흔들기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라가면서도 여기서 더 막 발광하면서 흔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HLB가 잘못됐으면 이거 어제 얘기 드린 게 내가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아닌 날 여기서 요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절대 없다. 여기서 내렸다가 한번 여기서 쳐 올리고 그다음 죽이고 여기까지 7150 7150까지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좀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게 마지막 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점을 안 깨더라도요. 요렇게 만약에 눌리는 폭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마지막 눌리기가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이게 아마 마지막 눌리게 될 거예요. 음. HLB가 일단 지금 이제 더 빠질 일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늘 반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기대감이 없다고 해서 얘네가 일반 심사 가는 게 뭐 빠그러진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딴에도 사실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HLB는. 근데 오늘 장대 운봉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긴 할 것 같은데 얘가 안 무너지기 때문에 시총 1위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2위인데 제약 업종에서 얘도 무너질 일이 없죠. 지금 합병 얘기 나오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요거 저점을 좀 깨는 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점 깨기보다는 여기서 눌려도 이렇게 눌리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구간, 요거 좀 개인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물량을 좀 소화를 이렇게 하다가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거 그냥 털려면은 여기서 눌렀다가 툭툭툭 갭으로 딱딱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미친놈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적당한 시총에 있는 놈 중에 미친놈이 하나 나와서 종합지수 그냥 시총 상위주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땡겨먹는 그런 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선 이거 안 바뀌었어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바이오 지친다고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땅 치고 할 겁니다. 이거 올라오고 여기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랠리가 길어져서 그렇지 이거 긴 만큼 여기로도 길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먹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욕을 하든 뭐라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주가는 항상 한정된 유동성 안에서 돌려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간까지가 50%거든요. 여기까지가 68%예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면요. 여기서 이렇게 땡긴 거면요. 거의 한 종합 이 반도체 업종 지수가 70%에서 75%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이요. 지금 18% 상승한 구간이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했을 때 가격 메리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저가 메리트를 어느 순간 받을지 모른다.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받으면 금방 뒤집어진다고. 여러분도 요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부동산은 5년, 10년 기다리면서 주식은 왜 몇 달도 못 기다리냐고.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고점 찍힌 게 4월이에요. 4월 14일. 사실 지금 되게 길어요. 4월 14일이고 5월, 6월, 7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렸다고요. 조만간 사이클이 도태됐다고. 세 달의 의미는 한 분기예요. 한 분기. 1분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반도체에서 해먹었다고. 이 앞분기에서 2차전지가 해먹고. 물론 다시 2차전지가 미친 듯이 갈 수도 있겠지. 에코프로가 예전에 새로운 기술처럼 100배 간다고 하면 저 할 말 없습니다. 1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간다. 뭐 그럼 뭐 나도 할 말 없어. 얘가 돈을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매기가 쏠렸고 매도 리포트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올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쇼커버가 나오긴 하는데 개인이 어디까지 버틸까요, 과연? 이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그거까지도 조금 그냥 뭐 얘가 얼마나 버티거나 뭐 얼마나 갈지 이런 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얘도 못 가잖아요, 에코프로 BM도. 결국에는 정고점에서 저항 걸리잖아요. 차익 실현 물량도 하고. 근데 뭐 얘도 뭐 다시 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도 지금 누적 미친 듯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가면 얘는 왜 못 가? 이것도 에코프로 빨로 한번 움직였잖아. 근데 에코프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LNF는 200일선 이탈해가지고 좀처럼 못 살리죠. 그래서 잘 가봤자 이제 박스권 만들 텐데 이런 수급들을 봤을 때, 뭐 코스모 신수지 오늘 좀 센 모습 보였고, 음양, TCC 스틸, 막 이런 애들 대단하죠, 지금.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오늘 좌표로 보는 게 TCC 스틸이랑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보시면요. 명확하죠? 음양, 그리고 TCC 스틸.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미래 나노텍 정도까지 는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2차 전지를 대변하고 있다. 테마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 노란 시그널에 보라 시그널 다 떴습니다. 얼마큼 온 거예요. 여기다 더 욕심 부리면은 그 다음에 죽는다고. 솔직히 금양은 저는 공매도 치고 싶습니다. 이거. 공매도 지금 미친 듯이 쌓이고 있죠. 금양에. 금양에 공매도 많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시총 대비해가지고. 가지고 저도 이거 공매도 치고 싶은데 증거금 100%로 공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간 외국인한테만 허용된 공매도. 금양은 나도 공매도를 좀 치고 싶다. 이거. 이 공매도 벌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뭐 금양 주주들이 저때 뭐 욕하든 말든 그거는 팩트니까 뭐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어쨌든 산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구분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세트리온도 이렇게 한번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흐름 나왔죠. 사실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괜찮아가지고 오늘 대형 바이오 뭐 이런 업종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얘네까지 박살낸 거 보고서 오늘 시장이 진짜 우리나라 시장 그지 같다. 진짜 그지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HLB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도망쳤는데 공매도도 오늘 엄청 쌓였어요. 45만 주 쌓였거든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데 그래서 좀 이런 거에서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네가 죽어야 된다고 했죠? 루니, 휴노, 지니너스, JLK 그리고 신데카 바이오 요런 애들. 코로노이는 뭐 AI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이렇게 요런 애들이 좀 죽어야지 얘네가 이제 타월로 따지면 얘네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죽으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부스팅이 받는 거거든요. 다른 외부 자금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네가 죽는 거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 오늘. 이거 보고서 오늘 좀 슬슬 진짜 수급이 넘어갈 때 돼가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요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렌지 구간 이게 뭐냐면 이 구간이요 여기 고점 구간이에요 반도체 이거 쭉 당겨 보면은 21년 고점 박스 구간 상단입니다.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왔다가 오랜 시간 버티지 못했죠 반도체 업종이. 눌리고 눌리고 눌린 구간. 그래서 여기 박스 요 중심값을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미리 잡아둔 겁니다. 여기 걸리는 구간 여기서는 아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들지 않을까. 만약에 바이오로 타시면은 진짜로 뭐 저 정도까지 가는 거 기대도 안 하지만 진짜 기대도 안 하지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대충 잡아도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한 11,800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업종 지수가 여기서 50% 오르면은 뭐 어마무시하겠죠? 왜냐면 얘네 제약이랑 반도체랑 업종 지수의 무게가 달라요. 얘네가 이거 만약에 업종 지수 50% 오르면은 내 계좌는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뭐 시세를 줘야지 뭐 그것도 가는 나중 얘기고. 음. 근데 일단은 제약 업종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죽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에코프로가 정말 중요한 코스닥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엄청 고점 같지만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또 엄청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여기 구간만 오더라도 와 싸다. 100만 원 하던 게 이제 80만 원 하네. 야 이거 살만하지. 오케이 지르자. 하면서 여기까지만 내려도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지를 텐데 아 걱정됩니다.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요놈 요거 요거 아마 주주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런 거 피하면 안 되겠죠. 아마 요렇게 요 3까지 시세를 안 주고 이렇게 약 올리면서 슬슬 이런 식으로 툭 뺀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박스 좀 만들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도 2배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삼성단 지역도.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갈지언정 시간을 좀 끌 것 같다.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터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 구간에 밴딩 안에만 들어가도 물량을 지금까지 여기서 산 것들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이득 보면서 지금 공매도도 상당히 좀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요거는 변현적인 얘기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업종 흐름과 HLBA까지 쭉 해봤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본격적인 3분기에 수급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13일에서 14일 정도에 고점이 찍혔거든요. 업종 쪽으로. 그래서 이게 1분기가 정리가 된 거고, 이제 2분기에는 반도체가 이제 쭉 미친 듯이 갔잖아요. 그게 7월, 오늘 17일인데, 이때까지 지금 잘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8월과 9월, 이때 흐름까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체크해보고, 요번 분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섹터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린 것 같이, 반도체 진짜 힘 많이 썼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섹터 우리 좀 지켜보면서 뭐 업종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고점 이게 4월이거든요. 이 고점이잖아요. 요거 점이랑 요거 점이랑 같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도 요 고점에서만 따져도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근데 업종은 오히려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급 교환이 일어나서 반도체 수급 들어온 것 같이 어느 섹터가 주인공이 돼서 3분기를 이끌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까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 또 잘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시간을 잘 보내고 오늘 HLB 주주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도 오늘 사실 HLB 안 가지고 있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내일 또 다시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